안녕하십니까. 사파 통계 사경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3회 78번 분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은 좀 해드리고 표준 편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분산은 대표값일까요? 산포될까요? 예, 대표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산포도,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분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엑셀을 통해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그냥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22, 23, 24, 23, 22, 27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값은 우선 저는 해당되는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 아까 72 전 문제가 77번이었죠. 자료가 많고 거기서 평균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선 분산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우선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게 되면 평균은 위치값, 분산은 대표값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 에버리지라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에버리지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23.5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해당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한번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고정시켜서 할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값, 이거를 우리는 편차라고 합니다. 얘를 뭐한다? 편차라고 합니다.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한번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이걸 뭐라나 우리는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의 합은, 얘의 합은 어떤 자료가 됐든 동일하게 0이 됩니다. 다시 편차의 합은 어떤 자료가 됐든 무조건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왜?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편차를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편차를 제곱을 씌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는 거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2와 2라는 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거리는 4입니다. 실제 거리는 4지만 요를 기준으로 설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양수와 음수를 모두 양수로 만듭니다. 모두 양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제곱을 씌웁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제곱을 씌우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편차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한다? 우리는 편차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에 얘의 제곱값을 씌우겠죠? 네, 제곱값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편차 제곱이기 때문에 분산은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얘를 요약, 합계, 서메이션을 하겠습니다. 서메이션을 해버리면, 자, 요게 뭐라 한다? 우리는 분산, 이게 분산이 아니에요. 얘가 분산이 아니라 얘를 편차, 다시 한번 편차 제곱합이죠. 다시 한번 편차 제곱합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SXX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를 SXX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얘를 편차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얘를 표본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유도인 n-1로 나누게 됩니다. 자유도라는 것은 총 개수를 알려져 있다면, 다시 한번요, 총 4개의 정보가 있다면, 총 토탈을 알고 있다면 3개만, 어떤 걸 3개만 안 되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자유도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4개 중에 아무거나 3개만 얻으면 나머지 하나를 자동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메뉴가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20명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안 드시는 분 4명, 김치찌개 10명, 그러면 된장찌개는 자동적으로 6명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만 알아낸다면 나머지 하나는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1로 계산합니다.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므로 6-1인
얘를 5로 나누는 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분산은 우선은 편차를 구합니다. 왜 편차를 구하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봐서 이 평균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 보죠. 얘를 많이 밀집되어 있다면 자료들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산은 가급적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얘는 17.5를 5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시그마 제곱은 여기서 제곱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단위가 매우 커지죠. 해당되는 원시 데이터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루트를 씌우면서 표준 편차로 적용하여 원시 데이터의 단위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원시 데이터보다 단위가 커집니다. 제곱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얘를 루트를 씌움으로써 어떤다? 단위를 맞추는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를 우리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참고적으로 편차 제곱합을 뭐라 한다? 우리는 SXX라고 합니다. 다시 편차 제곱합을 뭐라 한다? 우리는 SXX라고 하는 것이고요. 얘를 편차 제곱합을 루트를 씌워버리면 SX, 그래서 편차 제곱합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를 루트 n-1로 나누면 얘는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그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요게 시그마 제곱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그마 얘 자체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n-1로 나눠야만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얘를 이 값은 편차 제곱함이므로 얘는 SXX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면 얘를 5로 총 6개 중에 5개 n-1이므로 얘를 나누게 된다면 얘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산을 한번 그려볼게요. VAR.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S가 이제 표본이에요. 표본은 n-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3.5라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편차 제곱합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편차 제곱합을 n-1 모집단은 n으로 나누고 표본집단은 n-1인데 평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n수가 많아지면 n이나 n-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입니다. 30개 이상이 되면 다시 n으로 나누나 n-1로 나누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즉 30개 이하일 경우는 반드시 n-1로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편차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하나를 더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요게 x와 y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해 볼게요. x, y를 가지고 제가 sx가 뭐냐, sy가 y가 뭐냐, 그 다음에 sxy가 뭐냐를 다시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22, 여기서 아까 만약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가정했습니다. 22가 나온다면 얘는 당연히 편차 제곱합도 무조건 0이 되겠죠.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편차 제곱합도 무조건 0이 될 겁니다. 네. 자, 당연히 해당되는 값들이 몇 개가 커진다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분산이 좀 더 넓어지겠죠.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여기서 제가 15 그냥 막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면 해당되는 x의 평균, 죄송합니다, average, 요거는 별도로 제공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해당하는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다 그랬습니다. 네, 관찰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여기서도 편차가 되겠죠? 자, 평균은 요게 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x가 해당되는 x 편차, y의 편차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편차 제곱을 할게요. 편차 제곱, 편차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편차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얘의 제곱값이 되겠죠? 예, 제곱값을 구하시면 편차 제곱이 됩니다. 자, 편차 제곱을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얘를 합을 구해 볼게요. 편차 제곱 합을 구하게 되면, 자, 상대적으로 어떤 자료가, 요 자료가 x가 y에 비해서 편차가 더 작죠. 하지만 변동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왜? 평균들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 우선은 얘는 편차 제곱합을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로 나누게 됩니다. 자유도로 나누면 우리는 분산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편차 제곱합입니다. 자, 그래서 편차 제곱합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얘를 x에서 추출했으므로 sxx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될까? sy가 되는 것입니다. 자,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유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5개로 나누므로 얘를 5로 나누겠습니다. 얘를 뭐라 한다? 우리는 분산이라고 한다. 얘를 뭐라 한다?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그래서 해당되는 sxx를 다시 뭐라고요?yy죠. 죄송합니다. y를 n-1로 나누게 되면 얘를 뭐라 한다? 우리는 분산인 x의 분산, 얘를 뭐라고 한다? y의 분산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분산은 단위가 제곱값이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보다는 단위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트를 씌움으로써 우리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표준 편차는 해당되는 부분의 누트, sqit라고 하죠. sqit.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을 누트를 씌우는 함수를 우리는 sqit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입니다. 다시 변동계수는 평균분의 표준 편차가 되므로 조금 더 볼까요? 네. 평균분의 우선에다가 변동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변동계수를 구하면 평균분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먼저 위로 올리고 평균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표준 편차가 우선 편차 제곱합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변동계수를 계산하시게 되면 평균분의 표준 편차, 얘가 더 상대로 더 평균보다 많이 밀집되어 있다. 평균보다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변동계수는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sxy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sxy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편차를 구했습니다. 그러신가요? 편차를 구하고 편차끼리 곱을 합니다. 편차에 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을 하게 됩니다. 곱을 한 상황에서 더하면, 얘를 더하면 이거 더하게 되겠죠? 이거 더한 겁니다. 이거를 뭐란다? 우리는 sxy라고 합니다. 얘를 뭐란다? 우리는 sxy라고 하고, 여기서처럼 뭐라고요? n-1로 나누면, 다시 n-1로 나누면 우리는 공통된 분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분산, 코베리언스라고 읽습니다. 얘를 뭐란다? 코베리언스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분산, 공분산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5로 나누는 것이겠죠. 자유도인 5로 나누면 공분산인 0.6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좀 다른 이론도 있겠지만 상관계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상관계수는 sxxy분의 sxy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얘를 또 어차피 풀어보면 해당되는 x의 표준편차와 y의 표준편차를
공분산으로 반드시 xy를 하게 됩니다. 요거 원래 같은 값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차피 루트 n, 얘는 어차피 루트 n 마이너스 1, 루트 n 마이너스 1, 어차피 곱하면 얘가 n-1이 될 거고 얘도 n-1이 되므로 상쇄가 되므로 해당 부분은 요 값과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이 값이 sxy가 공분산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많은 학자분들이 헷갈리신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편차, 곱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관계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5, 15, 15, 15, 15 하나만 벗어나면 난 경우에도 해당하는 표준 편차가 커질 수는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6이 되면 더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죠. 우선 n-1이나 n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산은 무조건 양수로만 나옵니다. 분산은 무조건 양수로만 제곱의 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무조건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료가 모두 동일하면 분산은 당연히 제로가 될 것입니다. 자료가 밀집되어 있다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자료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분산 값이 작아지고 표준 편차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밀집되어 있도록 우리는 자료가 안정적이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와 함께 분산과 표준 편차, 편차 제곱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좀 어렵지만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나중에 가서 이해 정도가 많이 높아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